안녕하세요. 사계속학원 박범균 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등비수열의 두 번째 시간, 등비수열의 합에 대해서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학의셈 340페이지가 될 것 같네요. 자, 등비수열에 대해서 첫째 항이 A라고 되어 있고요. 자, 공비가 R이랍니다. 자, 1항부터 n 항까지 SN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답니다. 자,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R이 1이 아닌 경우가 보다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자, 두 가지 나와 있는데 어차피 얘다가 마이너스 곱하고 마이너스 하면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자, 외울 건 어차피 앞에 있는 얘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암기합니다. 얘는 암기해야 되고요. 1-R분의 A가로요 1-R의 n제곱. 그러니까 첫 항과 공비와 항수 세 가지가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등비의 세락 공을 쓸 때는 반드시 선생님처럼 하겠습니다. 첫 항 얼마인지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공비 얼마인지 산수하고요. 그 다음 항수 얼마인지 세 개를 계산을 해서 요거 세 개를 가지고 이제 이 공식을 쓴 다음에 여기다가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오는 유도 과정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유도 과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는 유도 과정도 증명하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얘도 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방식에 대해서. 자, 1항부터 n-항까지 합이니까 SN을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n-1번장 n-1번장 더하기 n번장까지 이렇게 더하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첫 번째 유도한 과정 양변에 공비 R을 곱을 하겠습니다. R을 곱할 겁니다. R을 곱할 겁니다. 이쪽은 그럼 R 곱하기 SN이 되고요. 그럼 오른쪽 우변을 적을 때는 한 칸 비우고 씁니다. 한 칸 비우고 쓸 겁니다. 한 칸을 비우고 여기서부터 적을 겁니다. 적게 되면 A1을 알고 뺐으니까 A1R이 되고요. A2라고는 여기다 적겠습니다. A2에 R을 적고 A2 곱하기 R은 여기 적어지겠죠. 여기 적일 거고요. 더하기 이 앞에는 AN-2번째 있겠죠. AN-2번째 R 곱한 건 여기 적어질 거고요. 더하기 여기가 R 곱한 건 A의 N-1 곱하기 R은 여기 적어지고요. 하나가 남겠죠. 자, 더하기 하나가 남을 겁니다. 여기 R 곱한 거 AN 곱하기 하나가 튀어남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변변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변 빼주면 좌변은 1-R 곱하기 S의 N이 될 거고요. 오른쪽 우변은 A1 있고요. 이쪽 좀 보겠습니다. 자, A1에 R 곱한 겁니다. 얘는 뭐랑 같습니까? A2랑 같죠. 맞나요? A2는 A1 곱하기 합니다. 빼면은 요거 두 개 소거되죠. 그 다음 A2에다가 R 곱한 게 뭡니까? A3이잖아요. 맞습니까? 공비가 R이기 때문에 전항 다항이니까 얘는 A3이 됩니다. 얘도 소거되겠죠. 마찬가지 방식으로 얘 소거되고요. 여기까지 소거될 겁니다. 그럼 남는 건 얘만 남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제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고요. A에 얼마나 있냐면 A1 곱하기 R의 N-1을 곱했습니다. 각다 R 곱했습니다. 그럼 A1 곱하기 R의 N제곱이 되겠죠. 맞나요? R만 곱해질 거니까. 다 했네요. 그렇기 때문에 R이 1이 아니라면 이거 나눌 수 있죠. 나눠버리면 SN은 자, 이쪽은 1-R이 되고요. 첫 번째 A1으로 묶어내면 1-R의 N제곱이다. 이와 같은 공식이 나올 겁니다. 맞습니까? 만약에 R이 1이면 어떻게 될 거냐면 SN은 만약에 if R이 1이라고 가정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A1입니다. 두 번째는 공비가 1이기 때문에 두 번째도 A1이겠죠. 맞습니까? 공비가 1이기 때문에 세 번장도 A1입니다. 쭉 나간 마지막 n번장도 A1이겠죠. 그럼 A1 몇 개 있습니까? n개 있겠네요. 그러니까 A1 곱하기 n개 있다.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가시나요? 무슨 말인가? 자, 유도하는 과정, 증명하는 과정도 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등비수열 합에서는 이 공식이 끝입니다. 뒤에 나와 있는 건 응용 문제에 대해서 하나 나와 있습니다. 자, 원리합계, 돈 문제 나왔습니다. 돈. 실제로 은행에 저금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이자, 원금이 얼마일 것인가, 그거에 관한 얘기입니다. 용어 정리부터 할까요? 원금, 원래 저금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이자, 이율이 붙어서 은행에서 주는 돈이 되겠죠. 일정 기간이 지나서 원금에 더해서 주는 금액.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이자를 계산하면 이율을 알아야 됩니다. 이율, 원금에 대한 비율이 되겠죠. 비율. 자, 두 가지가 줄 겁니다. 하나는 연이율, 하나는 월이율. 연율이면 1년마다 한 번씩 이자를 준다는 얘기고요. 월율이면 한 달에 한 번씩 이자를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 원리합계, 원금과 이자의 합계입니다. 그래서 원리합계 이렇게 부르죠. 실제로 저희가 궁금한 건 이 원리합계, 얘를 계산하는 거죠. 원금과 이자를 더한 게 얼마일 것인가에 대해서.
자, 그 다음 밑에는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이 두 개 있습니다. 요거 두 개는 이자 계산법입니다. 뭐냐면 달리법은 처음 원금에만 이자를 준답니다. 복리법에는 원금의 이자를 더한 금액에다가 다시 이자를 준답니다. 실제로 은행에서 사용되는 것은 달리법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복리법만 사용할 겁니다. 참 설명을 한번 해보자면 달리법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처음 원금이 A랍니다. 자, 이자가 한 번 붙었습니다. 이자가 한 번 붙었습니다. 한 번 붙게 되면 원금은 A가 그대로 되겠죠. 그 다음 이율을 R로 보죠. 얘를 소수로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원금이 1000원이었습니다. 이율 R%의 R이 뭐 12%랍니다. 그럼 원금은 그대로 1000원이 되고요. 그럼 이자는 어떻게 산수가 될 거냐면 이 1000원에다가 얘를 소수로 곱하면 되겠죠. 0.11 곱하면 얘가 바로 이자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자는 뭐라고요? A에다가 R 곱한 게 이자겠죠. R을 소수로 생각하면 원금에다가 이율 곱한 게 이자가 됩니다. 원리합계는 뭐가 됩니까? 정리하면 A 가로에 1 플러스 R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이자가 한 번 또 붙었습니다. 이자가 이제 두 번째 붙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처음 원금에만 이자를 준다고요. 그러니까 원금은 A 가로에 1 플러스 R은 그대로 있고요. 이자는 뭐가 될 거냐면 처음 원금 여기에만 이자가 붙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자는 여전히 AR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얘를 더하게 되면 원래 합계는 A 가로에 1 플러스 2R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산수가 됩니다. 이제 그러나 복리법은 어떻게 산수가 될 거냐면 처음에 A가 됐습니다. 자, 이자가 한 번 붙었네요. 여기까지는 동일합니다. 원금은 A고요. 이자는 AR이기 때문에 원리 합계는 두 개 더해서 A의 1 플러스 R이 됩니다. 자, 이자가 두 번째 붙었습니다. 이자가 두 번째 붙게 되면 원금은 A 가로에 1 플러스 R이 되고요. 이자는 뭐냐면 원금 이자를 더한 얘가 다시 원금이 돼서 여기에다가 이자를 붙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될 겁니까? 이제 A 가로에 1 플러스 R에다가 여기다가 또 R을 곱한 게 이자겠죠. 이해가시나요? 무슨 말인가? 자, 원금의 이자를 더한 금액 이걸 다시 원금으로 해석하고 여기다가 이자를 곱해서 여기에다가 이자를 곱해서 이자를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개 더해 줍시다. 그럼 원리 합계는 A 가로에 1 플러스 R로 묶어내면 여기 1 더하기 1이죠. 제곱이 되겠죠. 한 번 더 붙습니다. 이자가 세 번째 붙었습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원금은 이제 A 가로에 1 플러스 R의 제곱이 되고요. 이자는 뭐가 될 거냐면 얘를 새로운 원금으로 보고 또 이자가 붙을 겁니다. 그러니까 A 가로에 1 플러스 R의 제곱이 원금이 되고요. 여기다가 R 곱한 게 이자겠죠. 맞습니까? 자, 이거 두 개를 더해주면 자, A 가로에 1 플러스 R의 제곱으로 묶어내면 또 1 더하기 R이죠. 얘는 세제곱이 되겠죠. 맞습니까? 이와 같은 짓이 n번이 반복돼서 이자가 n번 붙게 되면 원리 합계 뭐가 됩니까? A 가로에 1 플러스 R의 n제곱이 되겠죠. 한 번 붙으면 1제곱, 두 번 붙으면 2제곱, 세 번 붙으면 세제곱, n 번 붙으면 n제곱. 이게 바로 원금이 A고 이자가 R이고 이자율이 R일 때 이자가 n번 붙었을 때의 원리 합계 구하는 공식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잘 나와 있죠. S는 A 가로에 1 플러스 R의 n제곱이다. 이해가 가십니까? 무슨 말인가? 자, 그 다음 정기적금의 원리합계 나왔습니다. 정기적금이 뭡니까? 적금이 매번 동일한 돈을 동일한 시기에 넣어서 만기 때 한꺼번에 찾는 걸 적금이라고 하죠. 맞습니까? 자, 얘를 계산하려면 먼저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 뭐냐면 매 시기 말은 그 다음 시기 초하고 동일하게 세집니다. 매 시기 말은 그 다음 시기 초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올 초에 A1을 저금했습니다. 자, 10년 동안 저금을 했답니다. 적금을 들었습니다. 구하는 거는 10년째 말에 원리합계가 얼마냐고 물어봤습니다. 10년째 말의 원리합계, 말의 원리합계 구하라. 걔가 얼마냐? 자, 이율은 R이라고 봅시다. 이율은 R로 적어져 있습니다. 그럼 봐야 되는 게 요겁니다. 10년째 말입니다. 자, 이걸 한번 이쁘게 적어보겠습니다. 올해 초에 A1씩 저금해서 10년 동안 저금했답니다. 그럼 1초에도
A1 저금했고요. 2년째 초에도 A1 저금했고요. 3년째 초에도 A1 저금했습니다. 자, 10년 동안 저금했기 때문에 마지막 저금한 시기는 언제가 되냐면 보십니까? 매년 초에 저금했죠. 그러니까 마지막 저금한 거는 10년째 초겠죠. 이해가십니까? 올해 초에 A1씩 10년 동안 적금을 들었기 때문에 적금은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돈을 넣은 게 적금이라 그랬죠. 마지막 저금한 건 당연히 10년째 초에 A1 저금했습니다. 근데 만기는 언제로 했습니까? 10년째 말이 만기죠. 그러니까 10년째 말, 여기가 만기 금액이면 여기가 만기치입니다. 선생님하고 똑같이 적겠습니다. 만기에다가 화살표를 딱 적습니다. 라인을 찍었습니다. 자, 그러면 10년째 초하고 10년째 말 사이에는 기간이 1년 지난 건 아니죠. 무슨 얘기냐면 올해가 2020년이니까요. 2020년 1월 1일부터 정확하게 1년 후는 2021년 1월 1일이죠. 근데 만기는 언제라는 얘기입니까? 2020년 12월 31일입니다. 즉 만기까지 하루가 남았습니다. 그래도 하루가 남았긴 남았지만 그래 하루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자만 붙은 거로 쳐줄게. 얘는 뭐로 쳐주고요? 얘는 이제 다음 11년째 초라고 인식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도 간격이 한 번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하루가 부족해서 이자가 한 번 덜 붙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무슨 말인가? 자, 이제 이때가 만기가 됩니다. 이제 이제 이 돈을 이쪽으로 다 보내서 얘네들을 다 여기서 더할 겁니다. 만기 때. 원래는 어떻게 되질 거냐면 1년 때 돈을 넣게 되면 얘가 이자가 붙을 거고요. 다시 A만큼 더해줘도 다시 이자가 붙고 또 더해지고 또 더해지고 이렇게 되죠. 그러나 이렇게 사는 사람은 너무 힘드니까요. 각각을 분리해서 나중에 한꺼번에 더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다? 각각의 돈을 분리해서 계산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보십시다. 1년째는 초는 A는 이자가 몇 번 붙을 거냐면 여기까지가 한 번이죠. 그럼 여기까지가 두 번입니다. 보이십니까? 그럼 10년째까지가 9번 붙겠죠. 한 번 더 붙습니다. 10번 붙겠네요. 이자가. 결론 A 가로에 1 플러스 R에 10제곱이 되겠죠. 자, 이 원래합계 구항공식 여기다가 넣은 겁니다. A 가로에 1 플러스 R에 10제곱이 될 겁니다. 그럼 2년째는 A1은 얘는 이자가 한 번 덜 붙어야 되겠죠. 얼마 됩니까? A 가로에 1 플러스 R에 9제곱이 될 겁니다. 3년째는 A1은 뭐가 됩니까? 한 번 더 붙을 거니까 A 가로에 1 플러스 R에 8제곱이 되겠죠. 쭉 이렇게 나가면 얘도 이자가 한 번 붙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A 가로에 1 플러스 R에 1제곱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얘네를 다 더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내가 은행에 가서 찾을 수 있는 돈이 되겠죠. 보면 뭐가 됩니까? 이제 등비합입니다. 등비합이 됩니다. 그럼 첫항 얼마인지 계산해야 되고요. 그 다음 공비산수해야 되고요. 항수 계산해야 됩니다. 자, 팁을 드리자면 공비는 무조건 1 플러스 R입니다. 항수는 저금 횟수입니다. 저금 횟수. 그 다음에 첫항 얘만 변합니다. 얘만 변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문제에서는 첫항이 얼마였습니까? A 가로에 1 플러스 R의 1제곱이죠. 공비는 얼마입니까? 무조건 1 플러스 R이죠. 항수 몇 개입니까? 10번 정했으니까 10개가 되겠네요. 자, 이제 이걸로 이제 등비합 공식에 집어넣겠습니다. 자, 여기다 1-R분의 A 가로에 1-R의 N제곱 또는 뒤집으면 R-1분의 A 가로에 R N제곱을 여기다가 넣을 겁니다. 얘는 공비가 1 플러스 R이니까 여기다 넣는 게 낫겠죠. 맞습니까? 다음은 뭐가 됩니까? 자, R 빼기 1이니까 R이 되겠죠. 첫 항은 A 가로에 1 플러스 R의 1제곱이 되고요. 자, 공비 1 플러스 R에 10번 적용했습니다. 10제곱 마이너스 1. 이게 원하는 답이겠죠. 이제 이해가시나요? 무슨 말인가? 자, 똑같은 문제 핑크한 여기 있으니까 여기다 적어보겠습니다. 똑같은 예제를 자, 올해 초에 A1씩 저금했습니다. 자, 10년간 저금했습니다. 적금을 들었습니다. 이율은 R로 똑같이 보고요. 그랬을 때 10년째 초의 원리합계가 얼마냐?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10년째 초의 원리합계입니다. 그럼 이 문제는 자, 1년째 초에 A1 저금했고요. 2년째 초에도 A1 저금했고요. 3년째 초에도 A1 저금했고요. 쭉 나가다 보면 마지막은 10년째 초에 A까지 저금했습니다. 근데 만기가 언제입니까? 10년째 초. 여기가 바로 만기가 되겠죠. 여기가 만기입니다. 결론, 얘는 이자가 붙을 횟수, 이자가 붙을 시기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 구분 한번 해볼까요? 자, 이 A1은 이자 몇 번 붙습니까? 해가지고 가면 9번 붙겠죠. 맞습니까? 여기까지 한 번, 여기까지 두 번이니까 여기까지 9번. 한 번 덜 붙을 거니까 얘는 뭡니까? A 가로에 1 플러스 R의 8제곱. 쭉쭉쭉 나가서 그냥 A까지 더해질 겁니다. 그래서 얘를 다 더하게 되면
얘를 더하면 얘는 첫 항이 얼마입니까? 첫 항이 A죠. 공비는 얼마입니까? 여전히 1 플러스 R입니다. 항수는 몇 개가 됩니까? 10번 적용했으니까 10개가 되겠죠. 비교가 하십니까? 뭐만 달라집니까? 첫 항 얘만 달라지죠. 얘만. 이해가시나요? 결론. 첫 항은 뭘 보고 올 거냐면 만기 일시와 마지막 저금한 걸 볼 겁니다. 그래서 이 만기와 마지막 저금한 게 만기 때와 마지막 점에 서로 같잖아요. 그럼 얘가 첫 항이 되는 거고요. 자, 만기는 여기인데 마지막 저금한 건 여기입니다. 한 번 기간이 있죠. 그럼 1 플러스 R을 곱한 게 첫 항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첫 항은 둘 중 하나입니다. A가 되거나 5 A 가로에 1 플러스 R이 되거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실제로 뒤에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자, 필수 예제 8번이 될 것 같네요. 자, 풀어볼까요? 자, 등비설 합을 구하랍니다. 1번 3개 구해야 되겠죠. 첫 항 얼마입니까? 루트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 공비는 얼마가 됩니까? 여기 얼마 곱입니까? 루트 2 곱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 항수를 구하려면 일반항 AN을 구해야 되겠네요. 마지막 얘가 몇 번장인지 이게 몇 번장인지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학생들 아시겠죠? 무슨 말인가? 자,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일반항은 첫항 루트 2 곱하기 공비 R에 n-1제곱. 그러니까 일반항은 루트 2의 n제곱이겠네요. 맞습니까? 정리하면 2의 2분의 n제곱이 되겠죠. 자, 128에 몇 번장에 구할 겁니까? 128은 2의 7제곱이죠? 이게 2의 2분의 n제곱이다. 결론 n 얼마가 됩니까? 14가 되겠네요. 자, 첫항 알았고 공비 알았고 항수 알았습니다. 자, 공식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1-R에 A가로에 1-R n제곱 또는 R-에 A가로에 R의 n제곱 빼기 1. 자, 이건 공비가 1보다 크니까 여기다가 넣는 게 낫겠죠. 답 S는 자, R 루트 2 마이너스 1분의 첫항 루트 2 가로에 R에 루트 2 항수 몇 개죠? 14제곱 마이너스 1이다. 맞나요? 자, 이렇게 남겨놔도 괜찮고요. 산수해도 괜찮습니다. 산수를 구제하자면 이건 루트 2 마이너스 1이고요. 루트 2 곱하기 이건 이제 128 빼기 1이니까 얼마입니까? 127이 되겠죠. 자, 유리하겠습니다. 루트 2 더하기 1 여기 루트 2 더하기 1 산수하게 되면 여긴 1이니까 사라질 거고요. 127에 요것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2 더하기 루트 2다. 요렇게 나오겠죠. 이게 답입니다. 맞습니까? 자, 2번. 자, 로그 값이네요. 이거 저수 다 앞으로 나가는 거 아시죠? 앞으로 나가는 거 아십니다. 자, 그러니까 얘는 로그 15로 못 꺼내면 로그 10이 얼마죠? 얘가 1이죠. 얘가 그냥 2죠. 1. 그냥 1 날려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1 더하기 3 더하기 9 더하기 3의 n제곱까지 더하세요. 이런 얘기겠죠. 첫항 1이겠네요. 공비는 3이 되고요. 일반항 A에는 첫항의 생략하면 R의 n-1제곱. 맞습니까? 자, 근데 마지막 항이 뭐로 끝났습니까? 마지막 항이 3의 n제곱으로 끝났죠. 그러니까 요거 항수는 몇 개가 됩니까? 대답 한번 해보시죠. 일반항이 3의 n-1제곱인데 n까지 끝났습니다. 여기다가 n 더하기 1 넣어야 되겠죠. 이해가시나요? 그러니까 항수는 몇 개라고요? n 더하기 1개가 되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무슨 말인가? 자,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S는 자, R-분의 첫항에 생략하고요. R에 항수가 n 더하기 1개입니다. n 더하기 1제곱 빼기 1이다. 답이죠, 이제. 자, 요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필수의 예제 9번입니다. 그 다음. 자, 1항부터 n항까지 나와있는데, 자, S의 4. 4개 더한 거죠. S8. 그 다음 8개 더한 겁니다. S12. 12개 더한 거죠. 저 이런 거 등차할 때 배웠습니다. 똑같은 팁입니다. 자, 등비 수열에 각 항을 동일 개수만큼 더해서 나온 수들도 뭐 이룬다? 등비 수열을 이룬다. 이게 등차면 등차였으면 얘가 등비면 얘가 등비란 얘기입니다. 아시겠나요? 등차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S3에는 A1부터 A4까지 4개 단계 얼마라고요? 5죠. 4개씩이니까 그 다음 얼마입니까? 5부터
A의 8까지고요. 그 다음 4개는 A9부터 A의 12까지가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S의 8이면 여기까지 단계 얼마란 얘기죠? 15란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얼마가 됩니까? 10이 돼야 되겠죠? 맞습니까? 곱하기 2입니다. 그럼 곱하기 2하면 이건 얼마죠? 20이 되겠네요. 자, 구하는 건 S의 10이니까 여기까지 다 더한 게 얼마냐는 얘기입니다. 답은 얼마죠? 5 더하기 10 더하기 20 얼마입니까? 35가 원하는 답일 것 같습니다. 자, 등차하고 똑같은 아이디어 적용해서 풀어도 괜찮다 이런 얘기죠. 넘어가겠습니다. 10번. 자, 첫째 항 나왔고요. 공비 나왔습니다. 몇 항까지 합이 얘보다 크겠느냐? 얘는 10에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5제곱입니다. 영수가 10의 거듭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등비합 공식에 넣겠습니다. 자, R-1분의 3-1분의 첫 항이 가로에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죠. 얘가 크다. 10의 5제곱. 맞습니까? 2 사라지게 되면 자, 이쪽이 3의 N제곱 마이너스 1이죠. 맞나요? 그럼 3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원래는 얘보다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3의 N제곱은 더 커야 됩니다. 10의 5제곱 더하기 1보다 크겠죠. 그런데 뒤에가 1이 붙어있으면 계산하기가 더럽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10의 5제곱보다도 더 클 겁니다. 자, 이거에 비해서 1이 상대적으로 아주 작은 수기 때문에 무시하고 얘보다 크다고 해서 이걸로 로그를 쳐겠습니다. 얘하고 얘를 가지고 로그 쳐겠습니다. 그럼 n의 로그의 3은 더 커야 되겠죠? 5보다 클 겁니다. 결론 n은 크다. 로그 3이 얼마라고요? 0.4771분의 5가 될 겁니다. 계산하면 4771분의 5, 000 이렇게 되겠죠. 하나 더 붙어야 되나요? 하나, 둘, 셋, 4개니까 5에 하나 더 붙어야 되겠네요. 실제로 이거 산수는 얼마쯤 되냐면 10점 얼마 나옵니다. 얘가 실제로. 맞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1이 있긴 있는데 1이 얘보다 상대적으로 아주 작기 때문에 그냥 요걸로만 근사적으로 산수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몇 번째 항이다 이제? 11번째 항이다. 이렇게 산수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만 얘기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네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SN이 N에 관한 식으로 나와있죠. SN이 N에 관한 식으로 나왔습니다. T. 자, SN이 N의 식으로 주어진 경우. 그럼 뒤도 돌아오지 말고 무조건 뭐 쓸까? 이제 AN은 SN 빼기 SN-이다. 가로가 2보다 커 나갔다. A1은 S의 1이다. 요거 쓴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등차든 등비든 상관없이 성립한다 그랬죠. 1번 해보겠습니다. 자, SN이 얼마였습니까? 5의 N제곱 빼기 1이면 S의 N-1은 5의 N-7 빼기 1이 되고요. 두 개 빼주면 이쪽은 N이 되고요. 삭제되면 뭐가 됩니까? 5의 N제곱 빼기 5의 N-7입니다. 이거 산수 좀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산수하는 게 제일 편하냐면 5의 N제곱은 5가 N개에 들었습니다. 5가 N개에 곱해져 있죠. 다시 5가 n번 곱해져 있는 겁니다. 얘는 뭡니까? 5가 n-1번 곱해져 있죠. 그럼 공통으로 몇 번 들었습니까? n-1번 들어있죠. 맞나요? 5가 n번 들었고 한 번 더 적게 n-1번 들었으니까 공통으로는 5가 n-1번 들었습니다. 이걸로 묶게 되면 앞엔 5 하나 남아야 되죠. 뒤에는 빼 없으니까 1이겠죠 이제. 이해 가시나요? 무슨 말인가? 아하! 그러니까 1번 답 A는 얼마다? 계산하면 4죠. 4 곱하기 5의 n-1제곱이 돼요. 가로하고 n은 2보다 커 나갔다. A의 1은 S1이니까 얼마입니까? 4가 되겠죠. 근데 마침 여기다 1 집어넣으면 4 곱하기 0제곱 4 똑같죠. 이런 경우는 요거 두 개 삭제하고 이것만 써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답이죠. 자, 2번. 자, SN이 뭐였습니까? 2의 n제곱 더하기 3이랍니다. 그럼 S의 n-1은 2의 n-1제곱 더하기 3이 되고요. 자, 두 개 빼주면 이쪽은 A전이 될 거고요. 사라지고 사라지겠네요. 그럼 2는 몇 개가 공통으로 있다고요? 2는 n-1개가 공통으로 있겠죠. 앞에야 남고요. 빼기 뒤에는 없으니까 1이겠네요. 결론 A는 얼마가 됩니까? 이거 1이니까 2의 n-1제곱이다. 가로 n은 2보다 커 나갔다. A의 1은 S1이니까 얼마입니까? 5가 되겠죠. 여기를 넣으면 5 안 나오죠. 이건 두 개 남겨놔야 되겠네요. 이게 정확한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여기 등차를 배워왔기 때문에. 자, 벌써 마지막 문제가 될 것 같네요. 자, 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연율 4%.
1년의 이자를 4% 주겠다. 그러니까 R은 얼마죠? 0.03이다. 소수로 적으면. 자, 매년 초에 10만원씩 저금했답니다. 매년 초에. 그러니까 1초에도 만대죠. 10만원 저금하고요. 2초에도 10만원 저금했습니다. 나와 있는 게 10년 후에 원리합계입니다. 그럼 1초에 대해서 10년 후가 되면 정목합시다. 마지막 저금한 건 언제가 될 거냐면 10년 전 저금했다는 얘기니까 10년째 초에까지 A1 저금했고요. 그럼 만기가 언제가 될 거냐면 올해 초부터 10년째 오면은 여기가 1년 후죠. 보이시나요? 1년 후는 2년째 초입니다. 그럼 2년 후면 3년째 초가 되겠죠. 그럼 10년 후면 11년째 초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11년째 초. 여기가 만기가 됩니다. 여기가 만기. 이해가시나요? 마지막 저금한 거는 10년, 매년 초에 저금했기 때문에 10년 초에 저금했고, 초에까지 저금했고요. 만기는 1년째 초부터 10년 후면은 11년째 초가 됩니다. 더하기 10해야 되니까요. 보이십니까? 만기까지 간격이 한번 남아있죠. 변도로 할까요? 그러면 첫 항은 얼마로 무조건 12였습니다. 여기 10만원. 여기 10만원이었죠. 첫 항은 뭡니까? 이제 A가로에 1 플러스 R하면서요. A가로에 1 플러스 0.04. 이게 첫 항이 되고요. A는 10이죠. A는 10이었죠. 자, 10가로에 1 더하기 0.04가 되고요. 공비는 무조건 1 플러스 R랍니다. 1 더하기 0.04. 항수는 몇 개죠? 10번 저금했지 않습니까? 10개가 되겠죠. 다 했네요. 등비합 공식에 넣을 겁니다. 얘는 R-1에 A가로에 R의 n제곱 마이너스 여기다가 넣겠습니다. 자, 이거 얼마입니까? 1.04죠. 1.04 마이너스 1분의 첫 항 10 곱하기 얼마입니까? 얘는 이제 10 곱하기 1.04죠.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얼마니까 이제 10.4가 되겠네요. 10.4 가로에 1.04에 10제곱 마이너스이다. 자, 계산 좀 하겠습니다. 1.04에 1 빼면은 0.04가 되고요. 얘는 10.4가 되고 곱하기 1.04에 1.5번 여기 있습니다. 1.48로 산수합니다. 1 뺐으니까 얼마입니까? 0.48 이렇게 되겠죠. 계산하죠. 하나 둘 하나 둘. 아, 약분 되겠네요. 12. 답은 얼마가 됩니까? 10.4에다가 12만큼 곱하라 이런 얘기죠. 계산하게 되면 얼마 되니까 124.8이 될 겁니다. 답 단원이 만원이기 때문에 124만 8천원이 되겠죠. 이해가시나요? 124만 8천원 원하는 답일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손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볼 거는 자, 마지막 저금한 이 시기, 요 시기와 만기 요거 두 개만 조심해서 잘 적어두면 첫 항과 공비하고 항수 적는 거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니겠죠.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자, 등비 수열의 합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자,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안녕.